2020년 9월 21일 월요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MBC 예능 프로그램 아빠 어디가가 촬영되었던 바타네스 섬이 필리핀에서 현재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없는 유일한 지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필리핀의 최북단에 위치한 주이자 필리핀에서 가장 작은 주이며 2015년 기준 인구는 17,246명입니다. 바타네스는 필리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자 지난 3월 주 정부가 섬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필리핀 국민들도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여행지로 소들이 방북되고 있으며 어민들이 자급자족하는 생활 촌락을 이루고 있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지하는 방법이 폐쇄만이 정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사진입니다. 코로나19가 없는 세상이 되어서 저도 바타네스에 가보고 싶습니다. 1972년 9월 21일 오늘은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날입니다. 계엄령으로 인해 10만 7,240명이 1차 피해를 입었으며 7만 명이 영장 없이 체포되었고 3만 4천 명이 고문을 당했으며 3,240명이 군과 경찰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또한 계엄령으로 인해 464개의 언론사들이 폐간되었습니다. 필리핀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초까지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경제 사정이 좋은 나라였으나 마르코스 정권의 독재와 부패, 과도한 빈부격차로 인해 경제적으로 몰락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마르코스의 부인 이멜다와 자녀들이 현역 정치인으로 일부는 면죄부를 받는 것 같습니다. 마르코스가 없었다면 필리핀 정부는 더 나아졌을까요? 역사는 가정이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두테르테 대통령은 21일 저녁에 다바오에서 대국민 연설을 진행할 것이라고 로코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주말 고향인 다바오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주말을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8월에 3주 이상을 다바오에서 거주하면서 해외 방문을 했다는 소문에 대해 부인한 바 있습니다. 필리핀 상원은 대통령에게 비즈니스 환경 개선법을 개정하지 않고 사업 허가증 발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비상 권한을 부여하여 부패를 막는 데 동의했습니다. 주비리 상원의원은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최고 경영자에게 정부 거래, 특히 사업 면허 및 허가에 대해 규정된 시간을 단축할 권한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공무원위원회나 옴부즈맨의 긴 절차에 기록하는 대신 관료주의에 연루된 잘못된 공무원을 정지 및 제거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초안이 작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고 상원의원은 두테르테가 2022년까지 남은 행정부 기간 동안 부패를 크게 줄이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더 빠른 검사 기술인 항원 검사를 곧 도입하기를 희망한다고 정부 관계자가 발표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항원 검사가 국가의 코로나19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국경을 개방과 관광객 허용하는 데 이것을 사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연구 중인 새로운 항원 검사는 15분의 결과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지난주 국내 항공 승객을 위한 검사 방법으로 항원 검사법을 승인했으며 필리핀 해외 근로자의 입국에 사용하겠다는 발표를 했으나 세계보건기구의 부적합 방침에 따라 연기한 바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항원 검사를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경을 개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현재 300만 명의 검사를 실시한 필리핀 정부는 10월 말까지 400만 명을 검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으로 12월까지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지만 전문가들은 백신이 도착하더라도 즉시 이를 보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필리핀이 코로나19 백신을 배포하는 가장 빠른 시기는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라고 예상했습니다. 백신의 3상 시험이 잘 진행된다면 필리핀과 같이 자국의 FDA와 백신을 국내에 배포하려는 국가의 결과는 여전히 평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튜쿠 보건부 장관과 아뇨 내무부 장관과 함께 1m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을 준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헤리루쿠 대통령 대변인은 9월 19일 토요일 대통령의 결정은 대중교통에서
1m의 사회적 거리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통근자들은 공공 유틸리티 차량에서 대화와 음료 등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과 안면 마스크 및 안면 보호 요구사항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9월 14일부터 시행된 0.75m의 거리두기 완화 정책은 의료 관계자들의 우려로 인해 3일 만에 중단되었습니다. 로브레도 부통령은 유럽연합이 필리핀에 대한 관세 혜택을 절폐하면 약 20만 명의 필리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브레도 부통령은 필리핀의 EU 수출액은 1890억 페소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로코 대변인은 유럽연합이 관세를 철회한다면 그렇게 진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봉쇄로 인해 이미 위축된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유럽 의회 의원들은 필리핀의 인권 상황에 대해 실제 알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주 유럽연합의 의회가 필리핀 정부가 인권에 관한 국제협약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유럽연합과의 무역 기회를 처리하도록 한 경고에 대해 까야타노 하원 의장은 필리핀 국내 문제에 대한 간섭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까야타노 의장은 사이버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레프러 편집장의 유죄 판결은 필리핀 사법제도의 적법 절차를 준수했기 때문에 언론 자유 침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BS-CBN의 종료 문제에 대해 공정하고 절차하며 공정한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자 하원 부의장을 맡고 있는 파울로 두테르테가 2021년 제안된 4조 5천억 페소 예산에서 의원들이 해당 지역의 불공평한 지분에 따라 까야타노 의장에 대해 쿠데타를 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파울로가 까야타노에 대한 쿠데타 위협은 지난해 연말에도 한 차례 있었으나 철회되었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자신의 아들이 까야타노에 대한 쿠데타 시도가 단지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축소했습니다. 20일 공식적인 개장 행사를 가진 마닐라베이 백사장에 대한 검역 규칙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마닐라베이를 관할하는 에레미타 경찰서 까레모안 경정이 직위 해제되었습니다. 엘레자르 중장은 관할하는 사령관으로서 마닐라베이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부분을 개방하기 위한 엄격한 보안 및 건강 안전 조치를 계약함에도 불구하고 준수하지 못했다고 직위 해제 사유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주말 내 마닐라베이 백사장을 찾은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하였으며 일부 시민들은 안면 보호대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마닐라베이의 백사장 공사가 다시 진행되면서 백사장에 대한 입장은 금지되었습니다. 10명의 독일 외교관을 포함한 40여 명의 파티 참석자들이 지난 18일 밤 마카티시의 바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안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술을 마시다 체포되었습니다. 마카티 경찰은 시장실로부터 까르텔 루프 탑바에 개인이 현지 법령과 보건 규칙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체포된 파티 참석자들은 마카티 경찰서로 이송되었으며 안면 마스크 착용하지 않은 벌금 1,000페소,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1,000페소 등의 벌칙금을 발부받았으며 독일 외교관들은 면책 특권으로 발부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고 위반자들은 새벽 1시경 귀가 조치되었습니다. 위반자 명단에는 한국인 이름도 3명이 확인되었습니다. 3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필리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미착용, 거리두기 위반, 통금시간 위반, 오토바이 규칙 위반 등을 위반한 사람이 총 40만 2,557명으로 알려졌습니다. 루소는 23만 2,847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비사야는 89,737명, 민다나오 8만 973명 순이었습니다. 체포된 사람들 중 40%는 경고를 받았으며 나머지는 벌금 또는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검역 위반자 외에도 의료용품 및 코로나 바이러스 보호에 사용되는 기타 품목을 비축하고 이익을 취한 973명이 체포되었습니다. 가가현대오로 시의 미사미스 오리엔탈에 한국에서 수입된 7,500톤의 쓰레기가 2년 만에 한국으로 돌려보내진 후 필리핀 세관 관계자는 이를 필리핀 국민들의 승리라고 표현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한국에서 온 쓰레기 화물에 대해 지난 1월 13일부터 7회에 걸쳐 9월 15일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18년 7월 필리핀에 도착한 364개의 컨테이너를 평택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자원봉사 및 시민들이 재포장 등 총 비용이 1천만 페소가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필리핀 수입 폐기물이 원산지로 성공적으로 재수출한 첫 국가가 되었습니다. 필리핀의 역의 게임 운영, 포구에 많은 사업장이 폐업하면서 정부의 세금 징수가 감소했습니다. 중국인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필리핀에서 일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정부는 두 번째 바야니안법을 제정하면서 구기금에 대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포구에 대한 세금을 2배로 인상했습니다. 포구에 대한 지난해 세금은 70억 페소였으나 올해 175억 페소로 2배 이상 목표를 상향했습니다. 필리핀의 포구는 봉쇄가 해제된 후 60개의 공식 라이센스 중 29개만이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필리핀 국세청은 세금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포구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과연 필리핀 정부의 예상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필리핀에서 가장 붐비는 도로인 에드사를 따라 있는 13개의 유턴 슬롯이 지정된 버스 차선으로 인해 폐쇄될 예정이라고 MMDA가 20일 발표했습니다. 13개의 유턴 슬롯은 깔로칸 3곳, 쾌존 7곳, 마카티 1곳, 파사이 2곳 등 4개 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이에 승인되지 않은 메트로 마닐라의 관광객 유입을 금지하기 위해 라구나와 까비떼 경계에 체크포인트를 설치해 검문을 강화할 것이라고 일요일 까비떼 경찰이 밝혔습니다. 까비떼 경찰은 지역 경찰이 집중해야 하는 것은 건강 안전 프로토콜 중 하나는 허가되지 않은 관광객 또는 GCQ 지역에서 여행 권한이 없는 더 높은 격리 상태 지역에서 오는 관광객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따까이따이의 레스토랑의 80%는 영업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21세 이하 및 노인들은 시설에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바기오 마갈롱 시장은 9월 21일부터 일시적인 주류 금지 조치를 다시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도축장 지역에서 코로나19 사례가 확산되는 원인 중 하나가 주민들이 통제되지 않은 음주 행위라는 사실을 발견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지금까지 도축장 노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현장에서 총 38건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필리핀 농무부는 말에서 아프리카 말병이 발생한 말레이시아의 말, 정액과 배아를 포함한 국내산 및 야생마의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아프리카 마역 또는 아프리카 말병으로 불리는 AHS 바이러스에 걸리면 말은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을 겪다가 심장 근육 출혈 등 순환기 장애로 폐사에 이릅니다. 높은 전염률로 세계 동물보호기구가 관리 대상 질병으로 지정한 전염병으로 발병 시 이동 및 수출입이 금지되고 경마, 승마대회도 제한됩니다. 다행히 AHS는 사람으로의 이종 간 전염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전 세계를 뒤덮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필리핀은 20일 기준 6일 연속 3,000명대의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19일 3,962명에 이어 20일 3,311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총 확진자는 28만 6,74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19일 1,440명에 이어 20일 1,435명, 네그로스 오시덴탈 261명, 라구나 231명, 리잘 204명, 까비떼 174명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14일 이내 발생자는 전체 84%인 2,774명이 발생했으며 수도권에서는 43%인 1,182명이 확진자가 추가되었습니다. 칼라바라존에서는 595명, 중부 비사야 299명이 확진되었습니다. 20일 해외 근로자 7명이 발생했으며 지역이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는 19일 110명에 이어 2명이었습니다. 19일에는 14일 이내 확진자가 3,286명이었습니다. 19일 100명 사망자에 이어 20일 55명이 추가로 사망하여 총 사망자는 4,984명으로 증가해 사망률은 1.7%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29명이 사망했으며 중부 비사야에서 6명이 사망했습니다. 전체 55명의 사망자 중 7월 5명, 8월 17명, 9월 33명이 사망했으며 수도권에서는 7월 4명, 8월 12명, 9월 13명이 사망했습니다.
20일 회복한 사람은 2만 21명으로 총 22만 9,865명이 회복하였으며 회복률은 80.2%를 기록했습니다. 20일 검사를 받은 개인은 34,485명으로 20일까지 총 316만 4,830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총 확진율은 10.5%였습니다. 전 국민 기준으로 확진자는 0.26%입니다. 20일 취합된 실험실은 전체 128곳 중 121곳으로 자료가 취합되었습니다. 한편 필리핀 보건부는 9월 19일 현재 지난주 548명의 의료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총 9,042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8,180명이 회복되었으며 59명은 사망했습니다. 의료진에 대한 확진은 간호사가 3,16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사 1,677명, 간호, 보조원 702명 등이며 비의료인도 500명 이상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공항 검역을 책임지고 있는 필리핀 해양경비대는 19일 필리핀에 입국한 승객은 2,162명, 해외 근로자 1,740명, 일반인 44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봉쇄 기간 중 입국한 승객은 항만을 포함 27만 4,628명이며 19일 검사에서 양성은 415명으로 총 양성 확진자는 2만 269명으로 2만 명이 넘었습니다. 미국 전역의 한인 인구가 지난 2019년 기준 총 190만 8,053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미국 내 한인 가구 중 영어가 미숙한 가구 비율은 10가구 중 3가구 꼴인 전체의 32%를 차지했고 특히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한인 가구를 대상으로 할 경우 영어 미숙 비율은 51%나 됐습니다. 이번 자료에서 미 전역의 비혼혈 한인 인구는 146만 1,843명, 한국 태생 한인 인구는 103만 8,885명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혼혈 한인은 전체 한인 인구의 23.4%에 달하는 44만 6,210명이었습니다. 한인 5명 중 적어도 1명 이상이 혼혈로 조사되었습니다. 미 전역에서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주는 55만 611명이었으며 뉴욕주는 14만 3,926명이었습니다. 가정 내 영어 구사 현황에서는 한인 인구 밀도가 가장 높아 영어를 못해도 비교적 살아가기 쉬운 캘리포니아 주와 뉴욕주에서 영어 미숙 가구 비율은 각각 38.1%와 35.8%로 전체 평균 비율보다 높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일 해외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 2명을 진료 상담하면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를 본격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3시 30분 시행한 1호 환자는 중동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파견 근로자 남성이었으며 이어 4시에 2호 환자로 스웨덴에 거주 중인 일반인 여성을 진료 상담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천만 명을 돌파하면서 재외국민들의 비대면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갈증은 갈수록 커져갔고 산업부와 대한상인은 해외의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비대면 진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 달러 대비 페소 환율은 1달러에 48.395페소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61원 14전을 기록했습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도 오전 9시 기준 1페소에 24원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33분에 수리가오시에서 진도 6.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수리가오 바야바스에서 66km 떨어진 곳에서 지진이 발생했으며 여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경보는 발령되지 않았으며 아직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9월에 세 번째 발생한 제13호 태풍 마시는 필리핀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내일 메트로 마닐라 최저 기온은 25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가 예상되며 일출은 5시 45분, 일몰은 5시 52분입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